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법원의 1차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1차적인 견해를 우리가 설득을 해서 너희가 하는 말이 맞네? 라고 받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면은 네. 시간이 제일 좀 많이 소요되는 게 보정에 대해서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싸우고 네. 변호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변호사님 여태까지 하시다가 생각나는 네. 정말 이런 것까지 보정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작업을 했다, 네. 뭐 기억나시는 거 좀 있으신가요? 전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각 관할 법원에서 일을 하시는 그 회생위원님들께서 최대한 그 채무자의 편의를 많이 봐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공정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제 보정들이 나오면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생위원을 설득하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아주 부당한 보정을 하나 받아가지고 너무하다. 이분도 유튜브를 보고 이제 오신 분이에요. 관할은 이제 부산인데, 이게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구 관할이랑 그리고 또 부산 관할, 창원 관할, 울산 관할 좀 빡빡해요. 보정이. 채무자 친화적인 법원이 서울이고 아래로 갈수록 채권자 친화적이다, 뭐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옳다 그르다는 아닌데,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보정이 나오면 이제 저희가 열심히 싸우는데, 최근에 나온 보정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채무자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크게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거의 다 떼일 위험에 놓인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케이스를 설명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를 뭐 한 몇백 채씩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임대인이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세금을 좀 크게 맞았어요. 종합부동산세를. 그러면 이제 그게 크게 맞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돌발 세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이제 법인이었는데, 그 법인이 완전히 이제 도산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낸 보증금을 만기 때 아예 받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임차인의 만기 한 달 뒤인가 경매에 넘어갔고, 그리고 임차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임대인을 고소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보정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임차 보증금을 이제 재산으로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못 받은 돈을요? 네.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반영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근데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회생위원님한테 통화를 했는데, 회생위원님이 받을 게 있으니까 고소한 거 아니냐. 물론 고소는 법인을 한 게 아니고 법인의 대표자를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피해 회복이 거의 안 되는 지금 케이스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선순위 배당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분들이 거의 후순위였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받을 돈이 거의 한 10%,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배당안이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드려도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성 들여서 제가 그 보정서를 썼어요. 왜 그게 부당한지. 채권이라는 게 그 액면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내가 1억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해서 그게 1억짜리가 아니다 라는 이제 의미로 여러 가지 보정을 했는데, 아직은 이거는 보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진짜 안 되면 한국까지 하려고, 이거는 절대로 재산에 반영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황당한 거죠. 이런 보정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그 돈을 받을 거면 회생을 왜 하냐고, 그 돈 못 받으니까 지금 회생을 하는 건데,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유튜브 보신 건가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 겪은 일 중에 가장 큰 황당한 보정 사례였는데, 제가 그 보정 권고 사항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재산 목록에 반영하여 재판부 내부 지침으로 청산가치와 현재 가치가 최소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 뭐 이게 뭐 최소 300만 원 이상,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재산 목록에 반영하라 이 말인데, 이거 내리기 전에 저희랑 통화했거든요. 근데 안 받아주신 거죠, 그 저희의 의견을. 그래서 결국에 다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안 하잖아요, 보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말이 맞다 설득이 되면은 넘어가는데, 저희 말이 설득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보정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거듭거듭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거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거는 진행 중인 케이스여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좀 황당했던 사례는, 제가 예전에 이제 소득 관련 보정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진짜 일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보정들이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근무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랑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진짜 거기에 있다는 거를 입증을 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일하고 있는 거랑 대표자가 인감증명서랑 그게 무슨
특성가이죠. 대표자의 확인서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그 확인서가 진정한 의미로 작성된 거다라는 거를 소명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인감증명서는 계약사의 말이 첨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책임질 수 있냐 뭐 이런 이제 취지의 보정이었어요. 이것도 창원이에요, 창원.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신청인의 소득을 알아봐야 되니까 수입 상황 보고서에 근무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그리고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근무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최근 발급한 걸로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보정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최근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한 게 맞는지를 법원은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이런 보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까다로운 편이었고 또 오히려 이분은 최근에 취업했기 때문에 더 말을 못하는 거죠. 대표자한테 이런 사정들이나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간접적으로 보정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못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건 맞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저희가 입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금연명세서, 통장거래 내역서, 그다음에 근무하는 모습에 대한 사진 그리고 뭐 현장에 대한 간판, 그러니까 근무처 관련 이제 장소에 대한 사진 뭐 이런 것들이랑 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다는 취지로 이제 통신기지국 내역 같은 것도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내긴 냈어요. 근데 이제 차마 그 얘기를 못하니까 기존에 발급되어 있던 거, 최근에 발급한 게 아니고 몇 달 전 거, 그거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내서 결국에 그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왜 이게 지금 황당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법원에서 이제 보정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별첨 수입상황 보고서 괄호 사용자 확인란에는 사용자의 영업용 도장을 날인하고 임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랍니다. 위 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및 소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이 보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를 안 믿어주겠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설득이 돼서 넘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이 케이스는 잘 끝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이것도 좀 대구네 대구.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신청인이 나이가 어리다고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한 케이스인데요. 어떤 거냐면 일단 보정 권고를 읽어드릴게요. 채무가 많고 변제율이 낮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코인 실패로 상당한 돈을 지출했다. 그리고 채무자의 나이 등을 감안해서 60개월의 변제 기간으로 이제 제출해라.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코인 때문이면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코인인 거를 감안을 해서도 이제 36개월을 짤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60개월을 해라. 왜냐면은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살 날도 많고 그리고 또 채무가 많은 거에 비해서 변제율이 너무 낮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기간을 늘리라는 보정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것들을 소명했냐면 이분이 이제 한부모 가정이었고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살아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또 이제 몸이 편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명에 대한 생활비를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술서랑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서 변제 기간을 늘리지 않은 상태로 보정이 끝났거든요. 이 케이스도 이제 이게 뭐 엄청 막 특이하고 이런 황당한 보정은 아니고 법원에서는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최대한 채권자의 입장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그런 중간에서 적절하게 양측의 이익을 다 도모하는 방식을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진짜 이분이 그렇게 여력이 있는 경우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36개월밖에 변제를 못하는 거고 심지어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몇 년 전에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조기에 빨리 이거를 회복을 하고 창간을 받고 이분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이제 법적인 취지가 있는 건데 그런 법적인 기본 어떤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변제 기간을 내리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싸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잘 갖고 계시고 20년도 사건인데 첫 번째 케이스 말고는 지금 다 보정을 잘 막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도 당연히 막을 수 있겠죠. 네, 막아야죠. 하여튼 그런 케이스여서 보정을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의뢰인들이 이런 보정을 저희가 이제 드리면 이게 이제 활자로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마치 법원의 어떤 종국적인 결정인 것처럼 인식을 하시거든요. 아,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법원의 1차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1차적인 견해를 우리가 설득을 해서 너희가 하는 말이 맞네? 라고 받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보정 자체에 대해서 진행하는 우리 사무실에 진행을 하든 다른 사무실에 진행을 하든 어떤 뭐 혼자 진행을 하시든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법원에서 이런 보정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다퉈볼 만하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득을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좀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는 만큼 잘 되는 거니까요. 네, 이상입니다.